AI 시대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이건데요. 자, 이거는 더 이코노미스트 칼럼에서 제가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혁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PC 붐이 일어났을 때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를 위한 칩을 만든 인텔이 시대 중심주였어요. 시대 중심주라는 거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혜가 되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서 PC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시대 중심주로 움직였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윈텔, 윈도우와 플러스 인텔,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이 PC업계의 영업이익의 5분의 4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 때 주가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당시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죠. 이게 연봉상이라서 그렇지 0.08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이게 뭐 50 이상으로 미친 듯이 올랐죠. 이게 액면 분할한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서도 1달러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75달러까지 2000년대 인터넷 붐으로 미친 듯이 날아갔죠. 이런 게 시대 중심 기술 혁신으로 공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IT 버블로 인해서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핫했었고요. 스마트폰 시대 속에서는 애플은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한 다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대란 이 시대 흐름을 탔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7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도 미친 듯이 주가가 날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 혁신 플러스 시대 중심 내에서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은 AI죠. 그래서 현재 생성형 AI 시장 또한 기술 혁신을 만드는 분야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서도 AI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 AI가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까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까지는 이 챗 GPT의 등장부터 도움이 되기 시작했죠. 옛날에도 챗봇, AI 봇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물어본다고 해서 답변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챗 GPT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임에도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크게는 AI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판매되는 AI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AI 서비스에 쓰이는 이제 AI 모델이 있죠. 그래서 챗 GPT의 두뇌인 GPT-4 모델 이런 것들이 AI 모델이 되고요. 오픈 AI에 챗 GPT가 지금 월 한 2, 3만 원의 구독으로 팔고 있죠. 이렇게 판매되는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AI 기반. 근데 이거를 구현하는 것은 AI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PT-3와 그 다음에 4 이렇게 이 모델이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제 답변이나 신속성, 정확도, 오류가 적은 요소들 그런 게 다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자원, 예를 들어서 저장 공간,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받는 서비스인데 가장 쉬운 예로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사진도 저장하고 동영상도 저장하고 그러잖아요. 이것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자원을 저장하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게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서버, 네트워킹 장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어야 되고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반도체 내에서도 이 반도체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GPU와 GPU,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렇게 반도체들이 각각 있는데 이걸 연결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I 하드웨어가 반도체 서버 네트워킹 장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보시면은 AI 기반 어플리케이션, AI 모델, 컴퓨팅 플랫폼, AI 하드웨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지금 어디가 가장 돈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너는 어디다? 바로 AI 하드웨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곳은 AI 하드웨어 업체들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보시면은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 모뎀과 같은 장비를 공급하는 시스코나 월드콤 같은 통신 대기업이 초기 승자였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1990년대 후반이라고 얘기하죠. 이 후반의 차트를 보시면 미친 듯이 쭉 떡상을 하죠. 그래서 이 붐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달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82달러까지 올랐죠. 이것도 액면 분할 간격이 반영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7년에 27개 하드웨어 업체의 가치가 1.5조 달러에서 현재 5조 달러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에서는 대표적으로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1.5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불과 2년 만에 늘어나게 된 셈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뭐가 있냐면 이 세 가지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도 보시면은 이것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하드웨어 쪽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은 금액적인 규모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비해서 시장이 확 커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승자는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장 승자는 엔비디아로서 하드웨어 회사들의 시총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기업이 27개 기업의 시총을 따지면은 이 절반 이상이 엔비디아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칩의 80%를 생산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AI 서버 내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은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가 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는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AI 서버는 GPU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려면 GPU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AI 서버 내에서 이렇게 GPU라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이 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GPU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고급 스위치, 라우터 및 특수 칩이 필요한데 이러한 네트워킹 장비 시장도 향후 몇 년 동안 매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보시면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미국 주식에서 관련돼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치세를 타고 오르고 있으면 이게 한국 주식에서 시간차가 지나면서도 반영이 돼요. 이렇게 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것과 관련된 종목도 나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하드웨어의 돈의 흐름이 당분간 이제 좀 더 갈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하드웨어 시장이 완벽하게 AI를 위해서 다 구현이 되었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드웨어 시장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AI 모델, 앱 서비스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요건 오픈 AI로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로 수혜를 받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하드웨어를 보시고 나중에 돼서는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이 기업들 실제로 AI를 구현해서 실적이 더해지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기업들이 명확하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도비라는 기업이 AI를 도입해가지고 좀 더 나은 상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도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료 AI 시장이라든지 로봇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진단하는 것보다 오류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료 AI 시장에서는 병을 진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의사보다 정확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챗GPT를 적용한 로봇이 올 여름에 오픈 AI에서 구현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뭐 여기 설거지 좀 해라 하면 진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는 건 아니고 기대감으로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시면 재료에서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감 파동이 있습니다. 기대감 파동으로 올랐다가 다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실적이 나타나면 이제 실적 파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파동이 세냐? 저는 실적 파동이 진짜 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트렌드와 실적까지 만났을 때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이수페타 지수도 보시면은 AI 트렌드와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시대 중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라는 미국의 대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식에서는 기술적인 요인과 기본적인 요인을 봐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요인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실제로 늘어나는가, 이 시대의 흐름이 있고 이게 실제로 늘어나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런 부분이 어디서 있다? 하드웨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시대 흐름을 우리는 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그 하드웨어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체크한다면은 수익을 내는데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은 정보성 매매,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선취매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A라는 내용의 기사를 오늘 알아도 내일 알아도 시대 흐름의 트렌드가 돼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드웨어 쪽에서 어떤 흐름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하드웨어의 돈의 흐름은 여기로 바뀔 것이라는 제목인데, 앞으로는 AI 훈련용 칩에서 추론용 칩으로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학습이 완료된 AI는 숫자 계산이 덜 필요해져요. 그래서 훈련용으로는 엔비디아의 이 GPU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추론에서는 엔비디아 거 굳이 쓸 필요 없고 AMD나 인텔의 CPU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3년 3월에서는 엔비디아의 이 훈련용 GPU 반도체가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1, 2월 달에 뭐가 발표가 되었습니까? 챗GPT가 발표가 되었고, 이 챗GPT가 처음 등장한 시점에서는 훈련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아직까지는 AI 시장에서 데이터 확보가 제대로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고,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추론에 대해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흐름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이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즉 반도체 시장에서는 훈련에서 추론, 이거 한 문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론은 무엇이냐? 훈련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건데, 추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선 비싼 거 쓰고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추론의 시장에서는 굳이 비싼 걸 쓸 필요 없고 그냥 속도만 빠르면 된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망한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칩을 맞춤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인기가 높고 고객이 쿠다가 지원하지 않는 경쟁사 칩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반도체를 구매를 하면은 이 쿠다를 통해서 유지보수도 해주고요, 고객사가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은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요인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엔비디아만 독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업들은 수익과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근데 사들이는 반도체가 비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윤을 남기기가 조금 버겁겠죠. 그래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사양 칩 대신에 자체 칩을 구축하는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습 전용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필요했다면은 추론 전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속도와 가성비 있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연성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고 배울 때 유연한 이제 태도로,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다양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GPU가 쓰였다면은 추론 전용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적당한 가격과 높은 속도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방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AI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유연성과 비용 효율적인 반도체 아키텍처 중 선택을 요구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주문형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거는 굳이 엔비디아의 GPU처럼 비싼 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고, 이 회사들마다 각각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기능을 원합니다. 그걸 주문형 반도체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샘 올트먼 CEO 같은 경우에서는 오픈 AI CEO죠.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칩 시장의 공급망 확충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AGI 시대가 다가올수록 AI 칩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오픈 AI의 AI 칩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난 6개월간 한국을 2번 방문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환상적인 회사였으며 우리와의 만남도 정말 좋았다
그래서 AI 칩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샘 올트만뿐만 아니라 미국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그 페이스북 CEO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에 방한을 해가지고 이재용을 또 미팅을 한번 했었죠. 그 맥락이 지금 다 무엇이냐? 각각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칩을 만들어줄 회사가 어디다? 삼성도 후보에 있기 때문이다. 뭐 TSMC도 있겠지만 삼성도 후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다른 회사들의 칩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삼성전자도 이미 AGI 전용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AGI 추론 칩 마1을 연말부터 양산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GI 추론 칩을 만든다.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칩 개발 관련주로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가온칩스가 하나 있는데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서는 SoC 회로 설계부터 AI 칩 생산까지 턴키 솔루션을 유일하게 제공하는 가온칩스는 ARM과 파트너십 계약 1년 만에 ARM 디자인 파트너 중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상을 수상해 향후 ARM 협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고요. 아울러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과 가온칩스의 설계, 개발, 양산 등 턴키 생산 방식이 향후 AGI 시대에 차세대 AI 칩 개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뭔 말이냐고 하냐면은 가온칩스가 하는 업무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 기업이 파운드리 제조를 하는 기업에게 요청을 할 때 도면도 설계도를 이제 만들어준 업체가 디자인 하우스인데 그걸 이제 삼성이 주력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가온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과 협력하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AI 칩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가온칩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비싸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거래대금 미친 듯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고요. 또 거래대금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는 듯 했더니 다시 눌려버리죠. 근데 이 종목의 성격을 보면은 한 차례 급등했다가 쭉 눌러버리고 한 차례 급등했다가 쭉 눌러버립니다. 그럼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략하시면 되냐면은 상승했다가 21선 이탈했다가 재차를 회복할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상승했다가 21선 이탈했다가 재차 회복할 때 요럴 때. 상승했다가 21선 이탈했다가 재차 회복할 때 요럴 때. 상승했다 21선 이탈했다가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지 마세요. 이탈했다 다시 회복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맥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21선 이탈하고 회복하고 그럴 때 매수하시고 그때 형성된 저점들에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하시면은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종목은 이 급등 하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을 축으로 보시고 여기서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것을 노리면서 단기 매매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차트라는 것이 잘 먹히기 위해서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재료가 좋고 시대 흐름에 부합이 되면은 이건 그냥 차트가 잘 맞습니다. 근데 이 차트가 잘 맞지 않을 때는 또 재무도 쓰레기고 기업도 완전 적자나 나오고 있고 거기서 뭐 그냥 테마주로만 엮일 때 그럴 때 차트로 접근해도 잘 안 먹히죠. 근데 가온칩스 같이 시대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잘 먹힌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에서 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쉽사리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타이밍에서 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상방을 기대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 흐름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